안녕하세요. 눈뜨는 인생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엄마의 감정 연습, 저자는 박태연, 출판사는 유노라이프입니다. 마음에 상처를 준 사람, 미워하는 사람을 좋아하기는 어렵습니다. 그 사람이 가족이거나 직장 동료라면 싫어하는 것도 어려워 거리를 두고자 할 것입니다. 대다수 사람은 타인을 사랑하기보다는 작은 일로도 미워하며 자신과 타인에게 상처를 주는 말과 행동을 자주 합니다. 나는 땡땡이가 싫어. 땡땡이는 착한데 땡땡이는 정말 별로야. 와 같이 뒷말하며 타인을 비방합니다. 누군가를 싫어하면 당연히 상대방이 하는 모든 행동이 못마땅합니다. 불쾌감과 거부감을 느끼며 그 사람을 부정하는 마음을 키워갑니다. 부정적인 감정은 시간이 흐를수록 더 커지고 마음속에 강하게 자리 잡습니다. 이러한 감정은 몸의 일부분이 된 것처럼 마음속에 자리를 잡고 감정, 사고, 행동을 조종합니다. 우리 주위에서 타인을 미워하거나 싫어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자주 볼 수 있습니다. 이 글을 쓰는 순간에도 나의 친구는 사람으로 인해 상처받았고 자신을 힘들게 한 사람에 대해 메시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미움과 같은 부정적 감정을 자주 느끼면 몸과 마음이 아프고 인생이 불행해지지만 사람들은 이러한 부분을 쉽게 잊어버리려고 합니다. 싫어하는 사람을 지나가다가 만나면 불쾌한 표정을 지으며 못 본 척 지나가고는 합니다. 이런 일이 반복되면 관계는 악화되고 서로에 대한 미움은 더 커집니다. 사람들은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먼저 타인을 경계합니다. 상대방을 거부하는 것이 자신을 보호하는 방법이라 여기는 사람들이 많은데 실은 정반대입니다. 사랑하는 마음이 없을 때 정신적으로 나약해지고 상처와 고통 속에서 불행함을 느끼기 쉽습니다. 그러면 미워하는 마음을 어떻게 떨쳐낼 수 있을까요? 미움의 반대말은 사랑입니다. 상대방을 사랑해주면 됩니다. 자신을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은 상대방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기 사랑이 사랑의 출발점이 됩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저는 좋지 않은 유전자를 물려받아서 주의력이 떨어지고 실수가 너무 잦아요. 그리고 스트레스를 받으면 이겨내기가 힘들어 충동적인 생각과 폭음을 해요. 이런 저를 누가 사랑해 줄 수 있을까요? 저도 저를 인정하고 받아줄 수가 없어요. 라고 말입니다. 자신을 미워하고 혐오하는 방식으로 살아왔기에
순식간에 자신을 사랑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습관으로 자리 잡은 오래된 미움의 감정을 털어버리고 자신의 작은 행동 하나하나에 사랑의 감정을 실어봅시다. 자신을 사랑하는 것은 스스로에게 자유를 주는 것과 같습니다. 자신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면서 삶의 조화를 이루어낼 수 있습니다. 자기 사랑은 자신을 축복하고 타인을 사랑할 수 있는 큰 그릇이 되게 합니다. 사랑하면 할수록 사랑의 에너지가 샘솟아 서로를 행복하게 만듭니다. 어떤 사람 곁에 가면 즐겁고 행복한 기운이 넘쳐나는 것은 그가 진정으로 자신을 아끼고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긍정적으로 세상을 바라보면 모든 것이 사랑스러워 보일 것입니다. 마음속에서 분노, 혐오, 미움 등의 부정적 감정을 물 흐르듯이 흘러보내 봅시다. 창문을 열어 나쁜 공기를 밖으로 내보내듯이 마음의 문을 열어 부정적 기운들을 내 몸에서 날려보냅니다. 부정적 기운들이 몸에서 빠져나가면 가슴이 시원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가슴을 열어 부정적 기운을 내보냅시다. 심호흡하면서 사랑의 기운을 들이마시고 몸속의 부정적 감정들을 코나 입으로 내보냅니다. 매일 반복적으로 부정적 감정을 흘려 내보내는 연습을 합니다. 그러면 답답했던 가슴이 편안해질 것입니다. 눈을 감고 부정적 감정을 날려보내고 사랑, 행복, 감사와 같은 긍정적 감정을 가슴속에 담는다고 상상합니다. 사랑하는 감정이 가슴속에 가득 담겨 온몸에 퍼질 때 당신 속의 사랑의 기운은 더욱더 커질 것입니다. 사랑의 기운이 당신의 몸속에 전해지나요? 당신이 하는 취미 활동이나 살림에 대해 남편이 비난하며 평가저하라 할 때 반감이 생길 것입니다. 비아냥거리는 말투가 자주 머릿속에서 맴들고 화가 치밀어 오릅니다. 이럴 때 남편에 대한 미움, 싫음, 짜증과 같은 부정적 감정에 휩싸이기 쉽습니다. 남편을 미워하는 마음을 내려놓기는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남편의 존재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미움의 감정을 가슴에서 떨쳐버리려는 노력은 당신 자신을 위해서 필요합니다. 부정적 감정을 담고 상대를 바라본다면 그 상대도 부정적 감정을 느끼며 다가오게 됩니다. 미움과 같은 부정적 감정을 흘려보낼 때 사랑하는 감정이 싹틀 공간이 생겨납니다. 그를 싫어하고 미워하는 감정을 한 발자국 떨어진 곳에서 관찰합시다. 미움, 싫음, 분노와 같은 감정을 가슴 밖으로 날려보내고
사랑의 감정을 선택하여 받아들입시다. 당신이 남편을 받아들이면 그도 오감으로 그러한 기운을 느끼고 남편 또한 당신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즉, 좋은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상대방에 대한 부정적 감정을 비우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당신이 상대방에게 반감이 있을 때 눈빛, 표정, 말투에서부터 거부하는 기운이 올라와 상대방은 당신의 마음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의 단점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수용할 때 참된 사랑이 찾아오고 세상도 당신을 축복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마음은 사랑하는 마음을 불러들입니다. 당신이 자신을 사랑하면 상대방도 당신을 사랑하게 되고 당신이 타인을 사랑하면 타인도 당신을 사랑하게 됩니다. 사랑은 행운, 행복과 같은 사랑스러운 감정을 샘솟게 합니다. 사랑은 세상을 행복하게 만들고 당신이 해결하지 못한 문제를 자연스럽게 풀리게 할 것입니다. 나는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존재일까? 누구나 살아가면서 이런 생각을 한 번쯤은 해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사람은 살면서 타인의 사랑을 받기 위해 부단히 노력합니다. 부모, 친구, 동료의 사랑을 얻기 위해 자신의 욕구를 무시하고 그들의 뜻에 맞춰 살기도 합니다. 타인의 의견에 맞춰야 자신이 사랑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며 미움을 사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있음에도 부모님이 원하는 사람과 결혼하여 불행한 결혼 생활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부모에게 우준하며 살았던 사람일수록 자기 주장을 하지 못하고 부모의 의견에 순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부모가 다니라고 하는 학교, 직장을 택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많은 사람이 타인의 사랑을 받는 것에 큰 가치를 두는데 타인이 나를 인정해 주는 것보다 내가 나를 먼저 이해하고 사랑하는 일이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세상의 많은 사람은 대체로 자신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내 잘못이야, 내 탓이야 라며 자신을 비난하기 바쁩니다.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타인도 사랑하기 어렵습니다. 자신을 부정적으로 대하며 비난하듯 타인도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깎아내리기 바쁩니다. 사랑이 없는 그릇에서 사랑과 인정을 찾는 것은 무의미한 일입니다.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 타인에게서 인정받기를 바라는 일만큼 어리석은 일이 어디 있을까요? 미국의 극작가 조 쿠터트는 다른 사람의 사랑을 꼭 받아야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을 위하여 나 자신을 희생할 필요도 없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쿠터트의 말처럼 타인의 기준에 맞는 삶을 살기보다는 자신의 가치를 인정하며 자신을 사랑하는 일이 먼저입니다. 그것이 사랑의 시작입니다.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은 스스로에 대한 믿음을 가집니다. 그래서 힘든 상황 속에서도 스스로를 믿고 버텨내는 것입니다. 내가 과연 해낼 수 있을까? 난 못해, 어쩌지? 라고 고민하기보다는 자신을 믿고 삶을 충실히 살아갑시다. 자기 사랑은 고통스러운 경험을 극복하게 하며 더 단단하고 강한 자아를 만듭니다.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사랑하는 연습은 당신에게 행복을 안겨주고 사람 사이의 기쁨을 선물해 줍니다. 다른 사람의 기준에 맞춰 살아가는 것은 너무 힘겹지만 성실히 자신을 사랑하며 최선을 다하는 삶은 즐거움을 선사할 것입니다. 자기 사랑을 실천하려 애쓴다고 하더라도 미움의 감정이 한순간에 올라올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자아는 미움이라는 감정의 씨앗보다 더 크고 강합니다. 부정적 감정을 마음만 먹으면 쫓아 버릴 수 있습니다. 미움과 같은 부정적 감정이 나타날 때마다 코끝으로 숨을 내쉬며 부정적 감정을 내버리는 상상을 하면서 심호흡을 해봅시다. 다시 한번 가슴이 시원해질 때까지 반복해 봅시다. 자신을 믿지 못하는 마음, 부정하는 마음을 심호흡과 함께 저 멀리 떨쳐 보냅시다. 자신과 타인을 미워하는 감정을 내려놓았다고 해서 주위 사람의 반응이 크게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당신을 무시하는 행동을 했던 사람은 여전히 당신을 무시할 것입니다. 상대방이 당신의 원하는 바를 들어주지 않아도 상대방을 받아들이고 사랑하십시오. 내면에 사랑의 기운이 충만할수록 소망하는 일이 이루어지고 축복을 받을 것입니다. 부정적 감정에 휩쓸려 괴로워하기보다는 그러한 감정을 훌훌 털어내고 자신을 소중하게 아끼고 보살피는 마음으로 살아갑시다. 자신을 비난하고 자책한다고 해서 해결할 수 있는 일은 없습니다. 부정적 감정은 문제를 더욱 악화시킬 뿐이라는 사실을 당신도 잘 알고 있습니다. 걱정과 자책으로 나는 할 수 없어, 난 성공할 수 없어 라는 생각이 들어 많은 것을 포기한 적이 있나요? 행복은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부정적 생각은 어떤 진취적인 행동도 하지 못하게 만들고 사람을 무기력하게 만듭니다. 걱정과 불안에 휩싸여 아무것도 시도하지 못할 때는 먼저 행동부터 시작하면 긍정적 마음을 불러들일 수 있습니다. 당신에게 전혀 유익하지 않은 부정적 감정에서 벗어나
건강한 기운을 불러들이는 긍정적 감정에 집중해 봅시다. 자기 사랑은 일상생활 속에서 소소한 감정을 자주 느끼게 만듭니다. 감정을 억압하거나 느끼지 못하는 사람은 감정의 순환이 막혀 심리적, 신체적인 문제가 나타납니다. 소소한 감정을 잘 읽는 사람은 몸과 마음의 변화를 쉽게 알아차려 자신의 상태를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자기 사랑은 내면의 작은 감정도 소중하게 생각해 일상의 행복을 느끼게 합니다. 아침, 점심, 저녁으로 소소한 감정을 느껴보는 시간을 가짐으로써 사랑의 감정은 점점 더 커져만 갑니다. 자기 사랑을 실천하는 방법 중에는 기쁨, 행복과 같은 긍정적 감정을 주는 순간을 떠올려 종이에 기록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아이와 함께 수영장에 가는 일, 친구와 커피숍에서 수다를 떠는 일, 가족과 야영장에서 신선한 새벽 공기를 마시는 일, 낚시하며 여유를 즐기는 일 등 행복한 감정을 주는 활동을 적어봅시다. 그리고 하나 둘씩 실천에 옮겨 사랑의 감정을 키워 나가봅시다. 당신이 미워하거나 혐오하는 사람을 사랑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더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그를 받아들이고 사랑하려는 마음가짐이 필요합니다. 그의 의견을 무조건 무시하거나 비난하지 않고 수용할 수 있는 아량을 가져봅시다. 자신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이 타인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타인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며 공감하는 것입니다. 진실한 사랑은 조건 없이 품어주고 바라보기에 상대방이 어떤 행동을 하든 실망하는 법이 없습니다. 자신을 사랑할 때 당신이 소원하는 모든 것을 이룰 수 있습니다. 어떤 시련 속에서도 긍정적으로 삶을 바라보는 것이 행복의 비결입니다. 긍정적 감정은 당신이 원하는 삶을 살게 할 것입니다. 행복은 먼 곳에 있지 않고 우리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음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살아가면서 자신도 모르게 타인에게 상처를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합니다. 팔, 다리를 다치는 신체적 상처는 바로 알 수 있지만 정신적인 상처는 쉽게 알아채지 못할 수 있습니다. 트라우마는 충격적인 사건으로 인해 겪게 되는 심리적 상처입니다. 같은 트라우마 사건을 겪더라도 어떤 사람은 예전처럼 일상생활로 돌아가 안정적으로 살아가지만 누군가는 평생 상처를 간직하며 괴롭게 살아갑니다. 사람들이 상처를 받을 수 있는 일들은 각양각색입니다. 누군가는 동료의 말 한마디에 상처를 받는가 하면 상대방이 상처를 줄 의도가 없다 하더라도 자신이 원치 않았던 반응을 보일 때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열심히 노력했으나
주위에서 자신에게 칭찬, 격려의 말은 하지 않고 비난할 때도 상처를 받습니다. 억울하게 누명을 뒤집어 쓰고 사람들의 공격을 받을 경우, 교통사고로 건강이 악화된 경우, 학교나 직장 등에서 은밀하게 따돌림을 당한 경우에도 상처를 받습니다. 같은 말, 행동, 상황이라 할지라도 사람마다 상처를 받는 정도, 회복기간은 제각각입니다. 또 상처를 받아도 당시에는 상처받은 것을 인식하지 못하다가 먼 훗날에 마음의 병이 나타나 고생하기도 합니다. 상처를 받은 이후 보이는 반응은 다양합니다. 상처받은 이들은 상처를 받았던 일과 비슷한 일을 겪으면 소스라치게 놀라는 반응을 보입니다. 트라우마 사건 이후 감정의 흐름이 막혀 감정을 제대로 표현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람들은 감당하기 힘든 환경이나 내적 갈등 상황에 처했을 때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감각을 무디게 만듭니다. 그래서 회피적 행동을 보이거나 느끼는 감정을 억압하는 것입니다. 억압은 불안한 상황에서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무의식적인 반응으로 화, 적개심 등 부정적 감정을 억누르는 것입니다. 화나고 괴로운 상황에서도 감정을 표현하지 않는 것, 기억상실증도 억압의 대표적인 예입니다. 감정의 흐름이 막혀 제대로 순환하지 못하면 과거의 감정, 생각에 사로잡혀 현재와 접촉하기 어려워집니다. 상처에서 회복하지 못한 사람은 긍정적 정서를 느끼기 어렵습니다. 이들은 나는 나쁜 사람이야. 믿을 사람이 없어. 세상은 위험해. 처럼 자신, 타인, 세상에 대한 부정적이고 과장된 믿음을 가집니다. 예전에 사람 만나는 것을 좋아했던 사람도 사람을 피합니다. 인간관계가 귀찮고 힘들기 때문입니다. 신경이 곤두서 예민해지고 우울과 불안 증세를 보이며 알코올 중독에 빠지기도 합니다. 삶이 무기력해지며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막막합니다. 앞으로도 불행이 닥쳐올 것이라 예상하며 하늘을 원망합니다. 트라우마는 이처럼 우리의 몸과 마음을 병들게 합니다. 트라우마를 겪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외상 경험에 대한 반응에 영향을 미치는 3가지 신념을 제시했습니다. 세상은 살기 좋고 안전한 곳이야. 세상은 합리적이고 공정한 곳이야. 나는 소중한 존재야. 와 같이 세상의 우호성, 합리성, 자신의 가치에 대한 신념이 무너질 때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겪는다고 보았습니다. 마음의 상처를 입으면 대다수 사람은 괴로웠던 장면과 기억을 떠올리기 힘들어 회피하는 증상을 보입니다. 하지만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서는 다시 과거의 힘든 기억을 떠올려
부정적이고 왜곡된 생각을 재해석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상처받은 내면과 마주할 용기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 방법을 다음과 같이 제시합니다. 코로 숨을 들이쉬고 입으로 길게 내쉬는 복식 호흡을 2, 3분 정도 하여 마음을 안정시킵니다. 눈을 감고 상처를 입었던 상황을 구체적으로 떠올립니다. 머릿속에 떠오른 감정, 생각은 통제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흘려보냅니다. 그리고 긍정적 감정을 느끼고 안정감을 가지기 위해 눈을 감고 가장 행복했던 순간 장소에 있다고 5분 정도 상상합니다. 평온하고 행복한 감정이 느껴진다면 그 감정에 머무릅니다. 또 다른 방법으로 상처 입었던 일을 바라보는 사고의 틀을 바꿔봅시다. 우리는 한 가지 사건에 집중하여 전체를 바라보지 못하는 우를 종종 범합니다. 좁고 편협한 시각에서 벗어나 넓은 시야와 여러 각도에서 상황을 바라봅시다. 하나의 사물을 현미경으로 확대해서 들여다보면 전체적인 형태를 살펴볼 수 없습니다. 작은 사건에만 의미를 부여하여 친구를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친구의 행동을 단정지어 버린다면 섣부른 결론을 내리기 쉽습니다. 상대방의 시각에서 상황을 바라보고 이해하며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 때 그 일에 대해 새로운 의미 부여가 가능합니다. 당신도 실수하듯이 상대방도 실수할 수 있다는 생각이 기억을 바꿀 수 있습니다. 과거의 일을 떠올릴 때마다 화나고 억울한 감정이 가슴에서 올라옵니까? 우리가 기억하는 억울한 일은 과거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바라본 것이 아닐 수 있음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억울하고 화나는 순간들의 경험만 담아 고통스러운 상황으로 편집된 기억임을 인지합시다. 넓은 시야로 바라본다면 과거의 일로부터 부정적 영향을 받거나 삶이 휘둘리는 일은 드물 것입니다. 기차를 타고 창가에서 집, 나무, 꽃들을 바라보듯이 시야를 넓혀 자신의 상황을 정확하게 바라볼 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 합니다. 더불어 감정 일기를 써보기를 권합니다. 괴로운 기억에서 느껴지는 감정을 감정 일기에 구체적으로 표현해 보는 것입니다. 어떤 감정을 느껴도 괜찮고 표현해도 좋습니다. 기쁨, 슬픔, 괴로움, 분노, 화, 멍하고 무감각한 느낌과 같은 감정을 있는 그대로 느끼면서 글로 표현해 보면 부정적 감정이 해소되고 마음이 정화됩니다. 이렇게 감정 일기를 매일 쓰다 보면 주로 어떤 감정을 느끼는지 알 수 있습니다. 더불어 어떤 상황에서 감정적으로 힘들어하는지도 알 수 있습니다. 매일 자신이 느끼는 감정을 살펴보면
생각과 행동의 패턴도 알 수 있습니다. 감정 일기를 써보면 자신의 감정을 쉽게 조절할 수 있고 다스릴 수 있어서 스트레스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매일 자신을 성찰하는 계기가 됩니다. 또 믿을 수 있는 가족, 친구를 만나 괴로운 마음을 털어놓아 봅시다. 현재 안전한 상태에서 과거의 일을 회상하여 말로 표현해 보면 과거의 사건과 거리감이 확보되어 객관적인 시각에서 그 당시의 상황과 감정, 생각을 재해석할 수 있습니다. 사건에 대한 믿음이 변화되면 자신, 타인,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도 바뀝니다. 과거를 현재처럼 생생하게 붙잡는 일은 어리석습니다. 오래된 나쁜 기억을 매일 되새기는 일만큼 고통스러운 삶도 없습니다. 거기에서 벗어나 평화로워질 수 있습니다. 트라우마를 겪은 뒤 인생의 실패자로 살 수도 있지만 이를 잘 극복한다면 심리적 성장을 이루어 인생의 목표를 성취할 수 있습니다. 습관이란 어떤 행동을 지속적으로 반복해서 자연스럽게 몸에 익히는 일입니다. 미국의 듀크 대학 연구팀은 인간의 행동 중 45%는 습관화되어 매일 반복된다는 것을 밝혔습니다. 사람은 깨어있는 시간 중 절반을 옷 입기, 식사하기, 목욕하기, 운동하기, 글쓰기와 같은 습관적인 행동으로 보냅니다. 타인이 어떤 습관을 지니고 있는지 또는 어떤 습관을 만들거나 없애고 싶은지를 살펴본다면 그의 가치관과 소망하는 바를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좋은 습관을 기르기 위한 노력은 삶을 윤택하게 키워나가기 위해 영양분을 제공하는 것과 같습니다. 일상에서 반복되는 행동은 습관으로 굳어져 우리에게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지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습관을 기르기 위해서는 작은 계획부터 실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작은 목표를 성공적으로 이루어내면 성취감을 얻습니다. 나도 할 수 있구나 라는 믿음이 생깁니다. 반복적인 성공은 자신에 대한 신뢰를 강화하여 행복감을 맛보게 합니다. 또 목표를 이루기에 자신의 사고, 감정, 행동을 섬세하게 살펴보는 자신을 발견합니다. 작은 행동이라도 반복적으로 실천하면 자신을 통제할 힘을 기를 수 있습니다. 나쁜 습관을 제지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작은 습관부터 계획하여 이루어 나가려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즐거움, 행복감을 느낄 수 있는 사소한 습관을 기르면 피로와 무기력에 벗어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침에 물 한 잔 마시기를 통해서 몸의 수분을 공급하고 신진대사를 촉진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물을 마시는 습관은 다이어트에 효과적이며 면역력을 강화합니다.
3분 스트레칭 하기, 윗몸 일으키기를 통해 신체 활동을 촉진하고 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습니다. 하루에 긍정적인 생각 한 번 하기, 칭찬 한 번 하기, 감사하는 말 한 번 하기, 책 2쪽 읽기, 영어 단어 하나 외우기, 메모 한 번 하기 등과 같이 매우 작지만 실천 가능한 행동 습관을 길러보는 것은 어떨까요? 작은 습관도 매일 행동하다 보면 큰 목표를 이루는 토대가 됩니다. 하루에 책 2쪽 읽기를 목표로 잡았다 하더라도 컨디션이 나쁘지 않을 때는 초과하여 읽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최소한을 목표로 잡되 컨디션이 좋을 때는 더 많은 양을 성취하고 피곤할 때는 최소 목표만 달성하면 되기에 부담이 줄어듭니다. 목표를 세울 때는 자신이 선호하는 방식으로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작성하면 도움이 됩니다. 오후 3시에 책 읽기와 같이 시간을 기재하는 방법과 취침 전 감사하는 마음 갖기처럼 일정한 행동과 관련지어 실행 목표를 정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구체적인 시간 또는 행동과 관련된 목표를 계획하면 심리적인 부담감을 느껴 스트레스를 받고는 합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여서 목표를 세우는 것만으로도 피곤해집니다. 이럴 경우에는 작은 목표를 잡되 부담 없이 실천할 수 있는 나만의 계획을 짜보는 것도 좋습니다. 목표를 성취하는 데는 개인차가 있습니다. 사람마다 달리는 속도가 다르듯이 습관을 만드는 데 드는 시간도 다릅니다. 당신에게 적절한 최소한의 목표를 습관화하도록 스스로 계획하십시오. 스스로 계획한 목표는 더 의욕적으로 실천할 가능성이 큽니다. 당신이 평소 좋아하는 일에 대한 습관을 기르기는 더욱 쉽습니다. 블로그 포스팅을 취미 활동으로 즐기는 사람에게 블로그 글 2, 3줄 작성하기를 목표로 잡는다면 더 집중할 수 있습니다. 작은 습관에 어느 정도 익숙해졌다면 목표량을 조금 더 늘려봅시다. 자신에게 부담이 되지 않는 선에서 목표치를 올리는 것입니다. 일주일에 5분 방 청소하기에서 일주일에 10분 방 청소하기처럼 말입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사소한 습관 2-3개 정도를 형성할 수 있도록 노력해 봅시다. 목표를 세우고 잘 실행하고 있는지 매일 체크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목표는 다이어리나 메모장에 적어두고 항상 곁에 두면서 실천할 수 있도록 합시다. 실천 가능한 습관만 선택하여 실천해 봅시다. 매일 실천하면 도움이 되는 긍정적 생활 습관입니다. 감사해라고 한번 말하기, 고마워라고 한번 말하기, 사랑해라고 한번 말하기, 환하게 한번 웃음 짓기, 메모 1회 하기, 글 2-3줄 쓰기, 물 한 잔 마시기, 윗몸 일으키기 한번 하기, 스쿼트 한번 하기. 목표를 달성했다면 스스로에게 그만큼의 보상을 해줍니다.
습관을 들이는 초기에는 즉각적인 보상을 제공해 주어 습관이 굳어질 수 있게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즉각적인 보상은 눈에 보이는 음식, 선물과 같은 1차적 보상이 좋습니다. 1차적 보상은 생리적 욕구를 충족시켜 주는 것에 해당합니다. 성취한 일에 대한 보상을 받으면 행복을 느끼고 목표 성취에 대한 의지력을 키워주어 성공적인 습관으로 자리 잡게 합니다. 운동 목표를 달성한 사람에게 보상으로 좋아하는 노래를 들려주거나 영화를 볼 수 있도록 하는 것, 좋아하는 간식을 제공하는 것은 기쁨과 즐거움을 선사합니다. 시간이 지난 뒤에는 1차적 보상 없이도 오늘 또 수고했어. 앞으로도 잘할 거야. 역시 최고야. 처럼 격려, 칭찬의 말과 같은 2차적 보상만으로 충분히 만족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작은 습관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놀라운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익하고 좋은 습관을 지닌 사람일수록 목표를 쉽게 성취하며 행복한 삶을 살아갑니다. 사소한 습관이 모여 큰 성공을 일궈냅니다. 습관을 바꾸는 힘은 바로 당신에게 있습니다. 지금까지 엄마의 감정 연습을 읽어드렸는데요. 그 중에 맨 마지막에 엄마로서 삶을 변화시키기 위해 실천해야 할 것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중 일부 요약 발췌하여 읽어드렸습니다. 눈뜨는 인생의 리뷰 한마디는 아래 댓글에 있습니다. 감사합니다.